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기 고소했는데 경찰서에서 사기가 전혀 통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많이 겪어보시죠? 사기로 고소했는데 경찰관이 이것은 사기가 아닙니다, 민사소송 하시죠. 이런 말씀 참 주변에서도 많이 들었고 그리고 실제로도 그런 일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자, 사기로 고소했는데 폭망, 법률상담. 돈을 빌려갔던 후배가 잠적했습니다. 빌린 다음날로 갚기로 하고 저에게 1천만원 빌려갔고 다음날 갚기로 약속했으나 잠적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고소를 했는데 경찰이 하는 말이 사기가 아니라고 하면서 민사소송하라고 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사례 쟁점 한번 보겠습니다. 경찰의 생리를 아직도 모르나. 사례 쟁점. 대여로 고소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담당자 말씀. 내 돈 뜯어먹고 잠적했습니다. 제발 처벌해 주세요. 사기 피해자. 사기 피해자가 사기를 당하고 자기의 아주 계획적으로 사기를 친 거라서 이것을 고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이건 사기가 안 됩니다 한 경우입니다. 뉴스 보시죠. 대여금 보다 쉽게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대여금을 쉽게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옛말에 돈을 빌려줄 때는 서서 빌려주고 받을 때는 엎드려서 받는다는 말이 있다. 대여금과 관련된 분쟁이 비일비재하다 보니까 사실 서서 받든 엎드려서 받든 제때 주기만 한다면 감사할 일이다. 사회생활 하다 보면 지인 사이에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쉽게 거절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다. 왜 대여를 고소하면 경찰이 민사소송을 걸라고 할까? 이거 분명히 사기인데 이것을 고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이건 사기가 아니다, 민사소송을 해야 된다 했을 때는 우리는 답답함을 느낄 수밖에 없죠. 자, 경찰이 그렇게 말하는 민사소송은 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여금을 빌려줄 때는 이자하고 지연손해금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원금 1,000만원을 빌려줬을 때는 그 금전은 자동으로 법정 과실을 발생시킵니다. 그리고 약정 과실도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다른 원물하고 다르게 이 금전이라는 것은 이자가 생겨요. 그래서 살펴보시면 여기 대여일에 1,000만원을 빌려준 것이죠. 그리고 언제 갚겠다 하는 날짜가 있어요. 그것을 변제기라고 합니다. 변제기. 언제 갚겠다. 변제기가 없는 것도 있어요. 그걸 없는 것들은 최고를 해야 됩니다. 몇 월 며칠까지 갚아라 라든가 아니면 조만간 갚아라 든가, 하여튼 변제기가 있어야지만이 이행 지체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금전에 있어서는 이행 불능은 있을 수가 없어요. 자기한테 돈이 없는 거지 이 세상에 돈이 씨가 마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대여일이 있고 변제일이 있는데 이행 지체만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변제기일에 갚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하고 소장 부분 송달일이 있고 그 전까지는 이 발생하는 부분, 이자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그 후에 다음 날부터 발생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요걸 살펴보시면, 자, 우리는 대여할 때 언제까지 이자는 얼마다 했을 때는 이 변제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변제기일까지 이자가 몇 퍼센트 이렇게 정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대여일 때 이 변제기라고 변제기 이후에 이행 지체가 발생했을 때는 더 높은 지연 손해금을 물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요구가는 이자라고 하고요, 여기서 요구가는 지연 손해금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소장 부분이 송달되는 날로부터는 이 소송 촉진 특례법에 의해서 12%의 이자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5%라고 정했다 하더라도 여기서는 12%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약정한 경우, 여기 약정하지 않은 경우, 여기서 여기 약정하지 않은 경우, 요 전체를 약정한 경우, 여러 가지 경우가 나눠집니다. 이렇게.
그것들을 지금 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소장 부분 송달리로부터는 12%. 근데 이 지금 대여일로부터 20%의 그 지연 손익을 받고 싶다. 가능합니다. 만약에 그 차용증에 그렇게 적었다 그러면 소장 부분 송달일에 12%가 적용되는 게 아니라 20%가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반드시 차용증을 적어야 돼요. 차용증을 적어야지 이것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얼마를 빌려줬습니까? 500만원. 자, 상기금액. 간단하게 적어도 다 적습니다. 예? 변제기일은 언제로 한다. 반드시 써야 돼요, 변제기일. 없으면 다시 내용증명으로 체고를 하셔야 됩니다. 빌린 사람은 누구고, 보증인도 세워야겠죠? 자, 보시면, 대여금 청구에 이제 기본형이 있는데요. 기본형은 언제까지 1000만원 갚아라 했을 때 이거 원금만 갚는 겁니다, 원금. 요거는 원금만 표시한 거예요. 그래서 피건 원고에게 금 요거를 383원을 갚아라 했을 때 요거는 원금. 나머지 요 부분은 소송 비용 그리고 가집행 선고. 가집행 선고는 신청하지 않는다 그래도 판사가 붙입니다. 자, 이자 약정이 없는 경우 이자 약정이 없으면 일단 1000만원 달라고 하고 및 이 사건 송달일까지는 이게 민법상 5%입니다. 5%. 지연손해금 5%. 이것을 지연손해금이라고 그럽니다. 지연손해금. 요거는 민법이 적용되는 것이고, 요 뒷부분에 다음 날로부터 12%. 이거 소송 촉진 특례법을 적용해서 12%. 그래서 각 비율이라는 게 비율이 여러 개가 있죠? 5% 비율이 있고, 소장 송달 다음 날로부터는 12%가 있고, 그래서 각이라는 거 씁니다. 요거 하나, 각각이다. 각. 그래서 각 12%. 그리고 피고는 원고에게 2억 5,341만 1,700원 및 그중 요거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게 금액을 여러 개 빌려준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게 여러 개 빌려줬을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원금 표시가 여러 개가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대여일이 있고 이 변제일이 참 중요합니다. 변제일 그 다음에는 지연손해금, 요 사이에는 이자, 이런 개념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약정이자가 있고 지연손해금이 있는데 여기서 대여금과 지연손해금 사이에는 약정이율이 적용되고 변제기 이후에는 지연손해금이 적용되는데 그 소송 촉진 특례법에 따라서 소송 부분 송달일로부터는 이게 지금 12%가 적용되고 만약 여기서 20%를 적용시켰다 그러면 요 뒤에도 20%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1번에 지연이자는 10% 그리고 연 10% 약정은 10% 했을 경우에는 다양한 청구 취지가 발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대여일, 변제일, 소정 부분을 정했느냐에 따라서 이 다양한 청구 취지가 만들어집니다. 청구 취지 내용이 다양해질 수 있는 이유는 원금을 청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자를 청구하고 있고 플러스 지연손해금 이렇게 청구하고 있습니다. 요 이자하고 지연손해금을 부대 청구라고 합니다. 여기 원금 청구에 붙어 있다는 소리거든요. 다음 거 보시면요. 여기는 이자 제한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우리 지금 최고이율 25%, 24%도 또 내려왔어요. 이게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근데 요거 초과해서 이자를 받아서는 안 되거든요. 그거 받았을 경우에는 이것은 형사고소도 가능합니다. 이 부분. 자, 그리고 법원에서 이 지연손해금이 틀렸을 경우에는 소송특례법에 따라서 요 지금 이자들 이런 식으로 표시하라고 법원에서 보정명령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보정서를 요건 보정서고요. 앞에는 보정명령. 그러면 보정명령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되겠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거 아까 처음에 이제 질문이 돌아가겠습니다. 처음에 질문은 우리가 그 친구가 동료가 돈을 떼먹고 잠적했을 때 그것을 소장을 냈을 때 경찰은 이것은 고소가 안 되고 민사로 해야 된다 했을 때는 그 용어가 잘못됐습니다.
빌려줬다는 말을 쓰고 안 갚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거 지금까지 살펴봤다시피 이거 민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 경찰은 생명입니다. 생명. 한쪽밖에 못 봐요. 그 사람은 민사는 관심 없어요. 민사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은 알아들을 수가 없어. 왜냐? 그 사람은 민사를 처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형사에 맞게끔 그 용어를 정리해야 되는데 빌려준 것을 편취라 그러고 갖겠다고 했을 때는 기망인 것이고 그리고 대여가 아니라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범죄를 저질렀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은 민사의 어떤 법적인 이론들이고 형사에 있을 때는 전혀 다른 이론이 펼쳐지는데 이 민사소장을 형사에다 갖다 쓰면 형사가 하는 말은 이것은 민사입니다. 민사소송 내시죠.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민사하고 형사는 다른 것이고 형사는 형사에 맞게끔 그 고상을 써야지 따라서 그 경찰관들의 습성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그들의 언어대로 쓰지 않는다 그러면 그들은 여기서 처리할 것이 아니고 그 법원에 가서 민사소송을 내라는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네, 오늘 내용 여기까지고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